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 IS 대표 이지한 대표님과 증시 전반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네, 이지한 대표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미국채 금리 상승과 강달러 그리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서 좀 레고랜드 사태까지 이어졌어요. 투심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큰 변동성 나타냈던 장세였는데요. 오늘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상승을 했고요. 이제 그 변화의 그 기조에는 역시 이제 그 FOMC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금리 인상 기조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점도표상으로 보면 11월과 12월 75bp, 50bp 인상을 하고 나면 거의 이제 금리 인상 구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 절정론 혹은 인플레이션 절정론 혹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대감에 대한 그 부합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75bp를 인상할 수 없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기름을 부었고, 미국 증시는 이런 피벗 그 기조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이 좀 좋았던 섹터들이 이제 상승을 좀 많이 끌어올렸고, 특히 보면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은행 등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제 오늘 이런 미국 증시의 급등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지난주부터 이제 좀 불거졌던 레고랜드와 관련돼서 이 부분이 이제 PF 자금 위기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 최근에는 우리 증시 내부에 어떤 그 실체보다는 우려감이나 그런 기대감에 대한 그 반대 증상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적으로 이제 공매도와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시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주말 동안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결정된 이후에 오늘 홍콩 증시가 지금 홍콩 선물을 보면 5%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려했던 반응이 이제 시장에 좀 나온다.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과 이러한 중국 증시와 우리 증시 내부의 자국 경색 부분이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면서 지금은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들 역시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그 매수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증시는 결국 이런 상승과 그 호재와 이 하락에 대한 악재가 교차하면서 어느 쪽에 이제 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걸 우리가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이제 이 반응을 보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여전히 이제 상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미국 증시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악재에 가장 이제 민감해할 수 있는 은행이나 일부 증권 관련돼 있는 증권사들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지금 중국과 관련돼서 중국 관련돼 있는 경기 민감주 소비주들이 일부 낙폭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만 좀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위주의 주도주의 동참하는 전략으로 상승적으로 전환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오늘자 미국의 이 나스닥 지수 빨간불 켜낸 속에서 빨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금리 인상의 절정론에 다다르면서 이 확대 기조에 따라서 이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큰 변동하는 장세 속에 뉴욕 증시 위주로 좀 함께 가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더불어 주셨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애플과 알파벳,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가 줄지어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대체로 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어떨까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고, 은행주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IT 종목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절대치로 보면 사실 실적이 좋다라고 구정짓기는 어렵지만, 가이던스가 지금 워낙 하향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가이던스 기준치를 좀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발표된 미국 증시 한 70% 정도의 기업이 예상한 가이던스를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 IT
종목들의 가이던스가 워낙 낮게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IT 종목들이 지금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그 FMC의 기조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이제 IT에 좀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이 줄이어서 좀 발표를 하게 될 건데 실적은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가이던스가 워낙 낮기 때문에 좋게 나올 거고, 다만 지난주에 이제 발표됐던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면 가이던스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우발적 요인들, 앞으로에서 예를 들어 지난주 발표됐던 아멕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손 충당금 문제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 발표된 수치보다 향후 이제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나오는 가이던스가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느냐, 여기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미국 IT 종목의 흐름에서는 물론 이제 팬데믹 때 워낙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폭도 워낙 컸지만 반면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은 이미 이제 실적에 대한 매를 좀 먼저 맞았다라는 관점이 좀 나와 있고, 가이던스가 워낙 많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상승폭도 생각보다 좀 높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그 반도체 쪽으로 자금 유입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IT 기업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유심히 봤던 부분은 이제 ARK ETF, 이노베이션 ETF인데요. ETF 같은 경우는 사실 그 IT 종목들을 대변하는 그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까지도 자금 유출이 굉장히 심했고 주가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주가 반등이 크진 않지만 좀 이제 그 자금 이동에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난달부터 ARK 이노베이션 ETF에 자금이 유출이 아니라 유입으로 이제 전환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IT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일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었다라는 관점과 이번 실적 시즌의 가이던스가 상당히 하향되어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본다면 이번 실적 시즌 발표를 해서 그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반도체 같은 종목에 분할로 접근해보는 전략은 상당히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먼저 예상치보다 좀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내놓아 주셨습니다. 또한 4분기 가이던스가 어떨지에 대해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추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도 현재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는 가운데 11월에는 지금 75bp 인상을 할 것이고 12월에는 75bp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일단은 이제 지금 이런 그 기조 변화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발표됐던 FOMC에서 전도표상으로 본다면 11월 달에 75bp, 12월 달에 50bp 정도 하면 내년에 한 25bp 정도의 그 만에 하나를 위한 그 여유를 남겨준 걸 제외하면 거의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막바지 국면에 왔다라는 이런 이제 금리 인상 절정론이 하나 대두가 되었고, 여기에 발맞춰서 최근에 그동안 강성 기조만을 계속해서 나왔던 FOMC에서 일부 그 기조 변화에 대한 발언을 하는 위원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계속해서 75bp를 할 수는 없다. 언젠가부터는 이제 이 부분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고 낮춰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기대감 전도표와 일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힘입어서 지금은 그 금리 인상 결정률에 조금 힘을 좀 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은 최근에 미국 증시의 등락을 좀 본다면 결국 이제 이런 금리 인상 결정론이 나올 때는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경기 침체론, 국제 금리가 흔들리면서 경기 침체론이 나올 때는 또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가 최근에 미국 증시는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본다면 좀 유의미한 금요일날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차적으로 금리 인상 결정론의 힘을 조금 실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이제 정치적 스케줄이 상당히 중요한데 11월 2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 중간선거가 있던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4분기 증시 등락이 전략 후강으로 10월 달을 넘어가면서 강한 기조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 한 10년 내로 본다면 10번 다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역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증시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미국의 연준을 기반으로 한 증시의 흐름은 정치적 스케줄과 맞물리면서 상승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 증시에서 본다면 IT와 일부 실적 관련되는 개선된 종목들,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과 혹은 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일부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 좀 압축해서 본다면 충분히 상승은 좀 쫓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절정론이 나오면 급등이 이어갔고 또 침체론이 나오면 다시 또 급락이 이어지는 장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반복되는 형태로서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의 상승은 또 유의미한 상승이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정치 스케줄에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4분기 10년 새에 계속해서 전야 후강의 증시 흐름을 보였으니까 기대해봐도 좋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좀 후퇴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면서 국제 금리가 진정되는 상황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심에도 훈풍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면 좋을지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죠. 일단 이제 오늘 보시면은 그 종목들 등락에 상당히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금 경색과 관련돼 있는 일부 이제 은행주들이 흐름이 좋지가 않고, 특히 지금 그 시진핑 3년인과 관련돼 있는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오늘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 초반은 이런 이제 악재에 좀 관련 있는 종목들은 조금 유보되는 그 흐름을 좀 감망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 증시와 호응을 맞춰서 좀 실적 개선 혹은 금리 인상 절정론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하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보시면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비롯한 IT 섹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은행주와 자동차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반면에 이제 우리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 혹은 다른 이제 중국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은 철저하게 실적 발표되는 그 시장 개선주 위주로 볼 필요가 있고, 특히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몰렸던 태조 이방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본다면 그 내에서도 실적이 갈리는 종목들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선주 같은 경우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고, 반면에 자동차 종목에서는 상당히 그 전방산업과 그 부품 소재 관련된 종목이 흐름이 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철저하게 이번 주는 미국 관련돼서 상승의 기조를 발맞출 수 있는 종목들, IT 일부와 실적 개선 종목들 일부 위주로 범위를 좀 좁혀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만약에 이제 수급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레고랜드나 중국 관련된 종목들 대응은 아마도 이번 주 초반에 좀 지나면 후반부에는 주가가 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레고랜드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감이 크실 건데, 이런 부분은 그 지방 정부와 관련돼 있는 뭐 부도서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PF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근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단 그 한 번의 이슈성 테마성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이제 그쪽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그 다급하게 종목을 매도하거나 혹은 비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적어도 이번 주 초반 흐름을 좀 보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은행주들 좀 흐름이 보통 좋지 않은 가운데 또 태조 이방원도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IT,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 주목해 보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삼성전자를 좀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워낙 대형주지만 성장성이나 혹은 지금 현재 그 주가 바닥론에 있어서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에서 최근에 가장 바닥을 형성했던 2019년 1월 여기를 좀 대비해 본다면 지금이 저점 근처에서 바닥을 형성할 수 있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다른 종목에서 성장성 있는 종목을 찾지 못하신다면 삼성전자를 일단 기반으로 좀 보시면서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